자, 이어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내용 이어서 좀 볼게요. 조문 78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요,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답니다. 조문 7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손해평가라 함은 농업재해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데요.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 3에 따라 손해평가 2인, 손해평가 4 또는 손해사정 4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손해평가 인이라 함은 법 11조 제1항과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중에서 앞에 어쩌고 저쩌고보다 이 뒤가 중요합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평가사라 함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법 제11조 4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손해평가 보조인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손해평가 업무를요,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업재해보험이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간단한 거 좀 알아두실게요. 조문 80 제3조 손해평가 업무. 손해평가 시에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볼까요? 피해 사실 확인,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할 때, 2차 시험 볼 때, 그 보험금 계산 신나게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업무에서 하는 일 보면은 다소 동떨어져 있죠. 자, 이름이 조금 비슷합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죠? 이거는 손해사정사. 이거 좀 체크를 하시고, 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엉뚱깽뚱한 놈, 하나 또 4번이나 뭐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 만들기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뭐 그 밖에 손해평가 필요한 사항 이걸 빼더라도 보험 가액 평가, 손해액 평가, 피해 사실 확인, 이렇게 좀 또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엉뚱깽뚱한 거, 보험금 계산 및 지급이라든지 이런 틀린 보기 만들어 가지고 문제 만들기 괜찮아 보여요. 주는 문제죠, 이런 거는. 자, 제2항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인증, 손해평가사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당연히 이런 건 제시를 해야 되겠죠. 상식적이죠. 갔는데 남의 밭에 들어갈 때 이거 손해평가로 왔습니다 하고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못 오는 사람인데 막 남의 밭에 쑥쑥 들어가고 그래. 그럼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저기 손해평가로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증을 보여주면서 신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하나 또 엉뚱깽뚱한 거 하나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하여야 한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게요. 조문 81 제4조 손해평가인 위촉. 재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 재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 군, 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가지고요,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요, 위촉할 수 있답니다. 위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2024년 3월 29일자로 변경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손해평가인을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이거 뭐 손해평가인을 이렇게 꼭 써야 되나? 예, 이렇게 뽑아가지고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가 부족할 적에는 예, 이제 손해평가인 분들이 예, 우리 지금은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도 또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가 이제 충분히 예, 아주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건 가면 갈수록 이제 손해평가사가 이제 일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그 변경이 된 걸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네,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법이 바뀌면은 그 해에 바로 이렇게 내주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후에 나온다라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제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로 고쳐갖고 문제를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답니다. 운용할 수 있다. 예.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예. 이런 내용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손해평가 인증은 발급하여야 한다죠. 예. 이게 다르죠. 여기는 할 수 있다.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평가 인증은 발급하여야 한다. 예. 체크하시겠어요. 예. 조문 82 제5조 손해평가인 실무교육이요. 재보험 사업자는요,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대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이거 우리 여러 번 적었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이거 쓰면서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권자는요, 농장 또는 회장이었고요.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실시권자는요, 재보험 사업자였어요. 예, 여기서 또 나오죠. 그리고 지금까지 손해평가인 얘기했고, 이제 손해평가사 교육권자는 예, 농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들 하세요. 그리고 제1항에 따라서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보험 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와서 교육 들었으면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이거 명확하게 보세요. 이 소정의 교육비 손해평가인이 재보험 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한테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보험 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해평가인에게. 이거 바꿔가지고 예, 낼 수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손해평가인이 소정의 교육비 내야 된다고, 교육 들었으니까 교육비 내고 들어야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정의 교육비는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 교육비 준다면 주는 것인가, 예, 그 내용까지 체크를 하시고, 예, 그리고 여기 1항이 있고 바로 4항이 있으니까 뭐가 실수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2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삭제가 돼가지고 예, 이렇게 1항하고 3항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손해평가 요령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삭제. 예. 실수가 아니에요. 예. 없어져서 뺀 겁니다. 조문 83 제5조의 이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대요. 예, 정기교육 관련 내용인가 봐요.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예, 농업재보험법 제정 배경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농업재보험 사업 현황, 그리고 농업재보험의 종류별 약관, 예, 농업재보험 상품 주요 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예, 그리고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예, 이게 지금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이래요. 그 내용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무엇을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도 명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재보험 사업자가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네. 앞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죠.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교육 들어왔으면 이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이니까 이 정기교육 대상자도 손해평가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정의 교육비는 재보험 사업자가 그들에게 주는 거다. 이 교육 받는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조문 84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대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했잖아요. 그래서 위촉 취소도 재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요? 피성년 후견인, 쌤시대에 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워딩이 좀 더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민법 개정 전에 예전에 그 금치산자를 말하는 거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그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이 워딩 자체가 조금 그들에게 좀 좋지 않은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여 순화한다고 해서 민법 개정하면서 이게 바뀌어진 내용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쉽게 얘기하면 의사 어떤 결정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 부족한 사람, 의사 결정 능력이.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조금 부족한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은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판명이 된 경우에는 위촉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동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에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이런 사람들은 위촉을 취소해야 된대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자, 2항 이어서 볼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법 제11조 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그리고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그리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재보험 사업자는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는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대요.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업무 정지와 위촉 해지 등의 세부 기준은요, 별표 3과 같대요. 이따가 아래서 볼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대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그래서 별표 3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업무 정지, 위촉 해지 등 제재 조치의 세부 기준이요. 일반 기준.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한대요. 다만 각각의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한선이 6개월인 거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 조치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이게 지금 우리가
손해평가인 거 보고 있잖아요. 손해평가 인의 업무 정지, 위촉 해지 등 이 제재 조치 세부 기준을 보고 있잖아요. 손해평가인 거요. 근데 손해평가4 쪽에서 그 앞에서 자격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 그쪽에서는 여기도 최근 1년이 아니고 최근 3년이었어요.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대요. 이 경우 제재 조치 기준의 적용은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 조치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내용 체크하시고, 위반 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그 처분을 업무정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위촉 해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이게 지금 강경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 처분으로 이렇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 개별 기준 이제 내용 나왔는데요. 사실은 여기 쪽이 오히려 시험은 더 잘 나와요. 이쪽 부분도 선생님이 앞에서 안 쳤나? 별표 하나 여기 조문 84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같이 쭉 이어진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탐호 위촉 해지고 여기만 여기 지금 요 친구들만 지금 위촉 해지가 아니죠.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위촉 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주요하게 보여야 돼요. 선생님 지금 여기 표시한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원아웃 때는 위촉 해지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시킨 경우, 그리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현장 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 위촉 해지래요. 그리고 현지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촉 해지입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위촉 해지입니다. 딱 읽어봤을 때 뭔가 손해평가에는 손해평가4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로도 위촉 해지가 되는구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위촉직이고 우리 손해평가사는 힘들게 시험 봐가지고 1, 2차 다 합격해가지고 받은 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표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미리 얘기한 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방금 위촉 해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읽어봤었고, 요 세 개를 조금 주의 깊게 더 볼게요. 검증조사 결과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고했다가 업무정지 3개월 했다가 위촉 해지 이렇게 간대요. 그리고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주의하고 경고했다가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는요, 업무정지 6개월 했다가 위촉 해지 이렇게 간대요. 근데 여기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죠? 다들 외울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할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막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걸로 하세요. 근데 쌤의 연구 결과 그냥 알려드릴까 말까, 그냥 외우세요 하고 말까 싶기도 한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검증조사해, 검증조사해, 그리고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을 주의해, 그리고 상사가 명령을 했는데 위반을 해요. 그럼 상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욕을 하겠죠. 욕해.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자, 검증조사해,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을 주의해, 그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욕해. 요거 좀 기억하면은, 자, 요 경우에는 순서가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경고. 그리고 우는 이제 쓸 때 하나, 둘, 셋 이거죠. 그래서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위촉, 해지. 이렇게. 그리고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을 주의해, 이거는 주의. 그리고 경고. 그리고
그 우는 역시 하나, 둘, 셋이니까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그리고 욕해라, 그러니까 명령을 위반하면은 명령 안 들으면은 욕한다 그랬죠 상사가요. 욕해, 이게 6이에요. 6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문 85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재보험 사업자는 제2조 제1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제2항,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요,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그 3명이죠. 여러분들 아는 거. 손해평가 인, 손해평가 사, 손해사정사. 그래서 이들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해가지고 5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꼭 5명이 아니고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어요. 5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조사들은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 손해평가반이 돼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나가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수당 아끼려고 한 1인으로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그래서 5인 이내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들을 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손해평가반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게 있으면은 그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해관계자라고 한답니다. 이 밑으로는요. 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리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리고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품앗이 해버릴 수 있겠죠. 내가 너한테 좀 손해 그 피해 본 거 많이 잡아주고 너도 나한테 많이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가입하거나 모집한 경우에는 또 여기에도 그게 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내가 손해평가 해놓고 내가 가서 검증조사하고 내가 재조사하면은 문제 있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써는 것들은 사실은 최소한으로 좀 써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그리고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리고 직전 손해평가로부터 30일 내에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손해평가에 대해 그 검증조사, 재조사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손해평가만 구성해서는 해당자는 이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